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영광입니다. 네, 저는 절야광 정약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준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월 수입이 12배 이상, 순자산이 지금 90배 이상? 그걸 보고 되게 자산을 굉장히 많이 불리셨구나. 근데 이거에 한 몇 년 정도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회생활 제가 27살에 처음 시작했고요. 지금 37살이다 보니까 한 10년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산을 가장 불리게 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이제 뭐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현금 흐름부터 먼저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빠르게 불어난 그런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부터 먼저 부업으로 만들어 놓자라고 해서 이 세팅부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공부해가지고 뒤늦게 자산이 많이 불어난 그런 케이스라서 같이 하면 사실은 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럼 오늘 보시는 분들 위해서 내 주업이 아닌 부업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조금 쌓는 방법과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좀 투자를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좀 부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책 제목이 뭐였냐면 88만 원 세대라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졸업하면 88만 원 버는 거야 라고 이제 친구들끼리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네. 취업을 해보니까 인턴 월급이 그때 83만 원이었거든요. 받는 게 83만 원이었고 실수로 내고 들어가면 70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닌데 그래서 빨리 인턴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직을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뮤직비디오 회사 중에서는 큰 곳이었어요. 지금도 제일 큰 곳인데 근데 실수령액이 그 당시에 보너스까지 다 해가지고 120만 원이 안 됐어요. 1년에 간신히 1000만 원씩은 모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10년을 모아봤자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도 1억으로 실혼집 못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혼이라는 건 포기하고 우리 세대는 뭐 금수저 아닌 이상은 그냥 이제 다들 그냥 혼자서 살다가 플렉스하고 그냥 한강으로 가자 뭐 이러는 건가 약간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 내가 현금을 늘릴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처음엔 또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투자가 또 답이 아니었던 게 일단 시드머니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가진 사람이 수익률 10%만 내도 10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내가 수익률 100% 넘어갔자 100만 원 하나 더 들어오는 건데 그래봤자 뭐 내가 가진 돈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단 내가 시드를 많이 불려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업밖에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내가 현금 흐름 발생하는 게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처음 시도했던 부업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영상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퇴근 후에 주말 이용해가지고 개인의 영상이나 아니면 아주 작은 소기업의 영상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사람들 거 일을 받아가지고 또 제가 제안서를 써가지고 그분한테 뿌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부수입으로 버는 돈이 월급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퇴사를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니까. 왜냐면 주 수입보다 부수입이 넘어가는 시점에 퇴사를 고민해야지 이제 조금 벌기 시작하는데 바로 퇴사하면 또 안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퇴사를 주변에 한 사람을 있었는데 네. 결말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퇴사는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머릿속에 계속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부업을 시작으로 좀 어떤 것들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는 그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로 퇴사를 했잖아요. 네. 영상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버는 게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 거고 요걸 통해 가지고 사실 상당한 돈을 벌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다양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던 간에 중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좀 갖춰졌었거든요, 당시에. 왜냐하면 기획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기획해주면 되고 중간에 편집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편집해주면 되고 그럼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인건비를 또 받아올 수가 있었어요. 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월급보다 한 두세 배 정도는 충분히 그냥 뭐 한 일주일, 2주 만에 다 벌었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달라요. 앞에 있는 두 가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인데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 거예요. 제 지금 채널 이름이 절약왕 정약용이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절약이라는 게 시간의 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특히 뮤직비디오 업계는 사생활이 없었어요. 명절을 제외하고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생활을 좀 확보하고 싶다.
그냥 일을 좀 적게 하고 좀 내 시간을 좀 쓰고 싶다라는 그 열망과 소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유튜브라는 게 그 당시에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영상 제작비가 한 편당 작으니까 내가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 나중에는 굳이 남의 거 안 해주고도 내 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또 생각해서 했던 거죠. 근데 소름 돋는 게 보통 다 이 순서가 비슷해요. 처음에는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직접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추가적인 소득을 계속 벌어야 되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적게 에너지를 쓰고 똑같이 벌까 혹은 더 많이 벌까를 고민하는데 그 단계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직장인들이 요새 이제 워낙 이제 부업할 거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부업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계속 해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예. 근데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진짜 월급만 받아요.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부업의 시작은 아주 작은 거,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포닥지 같은 거, 너무나 이제 그냥 쉬운 거, 예, 그런 걸 시작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밖에서 10원이라도 벌어보면 아 이렇게 해서 벌리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직장 밖에서도 벌 수 있구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져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나에게 맞는 부업을 좀 어떻게 찾아요? 그건 아주 쉬운 게 요즘에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재택부업이라고 검색하시면 재택부업? 예,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단계처럼 이제 모으는 사기꾼분들이 있어요. 부업을 하는데 돈을 먼저 달래. 돈을 벌려고 왔는데? 예, 돈을 내가 뭐 가입금이랑 뭐 어떤 것들을 주면 자기들이 뭐 세팅해가지고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땀과 피를 흘려서 작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거. 아, 피까지 흘려야 되나요? 많이 벌려면 좀 해야 돼요. 요새 그러면 뭐가 좀 인기가 많아요?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직장인분들 시간 없어도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있다. 네. 아니면은 워킹맘 분들은 퇴근 후에도 좀 빠듯하니까 네. 뭐 1시간? 2시간? 아이 네. 재우고 그 정도면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네. 소개해주신 부업이 있는데 그 토퍼라는 부업이 있어요. 그 토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혼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네네네.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네. 하면 위에 그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작비나 이제 뭐 초기 투자금이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그 기계 자체가 그 완전히 새 걸로 사려면 한 40몇만 원이에요. 네. 중고로 사려고 보니까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중고로 사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중고로 팔면 되잖아요. 이미 외국 사이트에 보면 디자인 다 돼 있는 것들을 무료로 그냥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도안 같은 걸요? 네, 그래서 그 도안에 오. 한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입력하거나 영어로 입력하면 그 디자인이 그냥 딱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토퍼 그 중고로 사게 되면 그 토퍼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그냥 제공해줘요, 무료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스타 마켓이라고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공구를 통해서 하는 마켓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부업 시장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제일 큰 시장 같아요. 세상에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 거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공동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양쪽에 수요가 많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팔려는 사람도 많고 공구를 진행하려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이게 만나는 그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운동 좋아한다 하면 요가에 관련된 사진만 계속 올리는 거고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애기들과 뭐 하는 거 좋아한다 하면 육아하는 그 애기들 릴스나 이런 거 요즘에 귀여운 릴스 많잖아요. 네. 그런 거 계속 올려서 팔로우를 모은 다음에 해당되는 육아 용품이나 혹은 이제 뭐 요가에 관련된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 구매 진행해서 팔게 되면 그 수입이라는 게 진짜 월급보다 훨 높다는 거죠. 아, 근데 팔로워 모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팔로우 모으는 게 예전에는 되게 사진으로만 승부하려고 하면 어려웠는데 지금은 릴스라고 그거를 알고리즘에서 밀어주니까 릴스라고 해봤자 영상으로 뭐 한 10초, 20초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편집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투자하는 거 말고 네. 요새 좀 간단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몸으로 좀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을까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거는 지금 이걸 보시면 당장 당근마켓에다가 네. 배달의 민족 그 보냉 가방 검색하셔가지고 보냉 가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냉 가방을 통해서 도보 배달을 하시면 시급이라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출발하기는 좋을 거예요. 다만 그걸 하다 보면 아 내가 시급으로 이거밖에 못 벌어? 현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더 좋은 효율을 찾아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좀 늘리고 싶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약용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방식으로 늘려왔고 어떤 식으로 늘려가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지. 부업에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명명을 했었는데 아, 세 가지. 몸빵형. 그러니까 내 몸과 시간과 정성을 네. 바쳐가지고 돈으로 네. 이제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반자동형. 그러니까 시스템이 조금은 갖춰져 있으나 나의 시간과 노력은 좀 들어가야 돼요. 네. 또 자동형. 내 시간과 노력이 안 들어가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자동형을 세팅할 수가 없어요. 자동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지도랑 내가 해놓은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가치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실 작동하는 게 자동형 부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몸빵형으로 시작해가지고 반자동형을 거쳐가지고 자동으로 가야 된다. 아, 다 순서가 있다. 네. 부업으로 최고 많이 벌어본 소득이 있으세요? 한 달에? 영상조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이상도 벌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영상조 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인 거고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부업들 중에서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한 2천, 2, 3천 정도는 그냥 찍었고 구매 대행도 하셨어요? 네, 근데 마진은 제가 한 10%에서 1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순수익은 한 250에서 300 정도 되는 순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었죠. 네. 그것도 크다. 그냥 클릭해서 주문만 해주면 그렇죠. 되는 건데. 제가 근데 독학으로 세팅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고 돌리는 데는 이제 뭐 하루에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사용해가지고 그 정도 순수익이 나온 거니까. 약간 반자동 부업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고객 응대라고 해가지고 CS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걸려가지고 중국 봉쇄령 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부업은 정리했죠. 그러면 좀 보면서 영상 나한테 맞는 부업을 찾는 법? 만약에 지금 회사 업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이나 번역이나 뭐 기획이나 아니면 뭐 에이전시 업무 같은 형태를 띠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기준을 개인이나 소기업으로 좀 낮춰버리면 개인이 혼자서 충분히 일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 업무가 아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회사 다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스킬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 성향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집돌이인지 집순이인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되게 구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향. 예, 성향도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야외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에서 하는 부업을 시켜봤자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병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성향이 과연 야외를 활동을 좋아하는지 집 밖에서 하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인 건지를 잘 구별하신 다음에 내 성향에 맞는 부업을 하셔야지 좀 몸에 좋지 않나. 그럼 실제로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걸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관리하세요, 평소에?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3가지가 있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엑스트라 이제 알바도 좀 갔거든요, 부업으로. 거기에 엑스트라 알바로 가면 대기 시간이 한 10시간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그런 어떤 갤럭시 탭이나 이런 거 챙겨가가지고 업무를 거기서 대기 시간에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시간 구성이 여기서 비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그 비는 포인트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부업들을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면 24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잠은 주무셔야 된다. 아니 이거 보면서 나는 애 키우고 아니면 직장생활 너무 빡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시간이 언제 나냐, 쉬어야 된다 하면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우리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앱테크 고수분 만나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애가 이제 잠들거나 아니면 잠깐 남편이 밥 먹일 때 네. 이제 화장실에 가서 자기가 볼일을 좀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앱테크에서 출석 체크 다 해놓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놓으면 그 포인트도 한 달 쌓이면 몇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몇만 원 이제 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고도 만약에 안 한다면 그거는 이제 쉽게 보면 핑계가 아닌가. 그래. 오늘 영상 보고 바로 시작하시는 걸로. 네. 돈을 이제 많이 버시잖아요. 요새 이제 부업으로만으로도 거의 뭐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기준값을 어떻게 정해놓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출발할 때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월급이 83만 원이었기 때문에 네. 답이 안 나오는 구조였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현금 흐름도 원활하게 매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욕심만 안 부리면 경제적 자유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새로운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자면 오늘 당장 할 수 있게 좀 동기부여 좀 해주세요. 네,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동네에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단독방에 얘기를 하고 친구 엄마들 말을 하지를 말고 그냥 진짜요?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도 모르게 내가 그냥 잠깐 소소하게 부업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패하건 성공하건 아무도 모르니까 쪽팔리지 않아요. 실패될 리스크가 없어. 왜냐면 나만 아니까. 그냥 혼자서 소소하게 이런 게 있네? 해보고. 수익이 진짜 났네? 그럼 그때 좀 자랑하고. 왜냐면 쪽팔림에 대한 게 우리나라는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혼자서 하면 덜 쪽팔리기 때문에 쪽팔릴 대상이 없잖아요. 나 혼자 해서 그냥 실패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가장 작은 거, 앱테크라도 해서 돈 벌리면 그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 자랑 이제 후 뭐 실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테일한 뭐 정보들이나 이런 거는 또 여기 채널 가시면은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새로 나온 신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신간 저희 구독자분들께 10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머니체인저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27살에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83만 원의 돈을 받으면서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그 시절부터 자산을 이제 90배 이상 늘리고 월수익도 12배 이상 늘렸던 그 경험담과 플러스 실용적인 어떤 부업에 대한 정보들, 나라에서 이제 지원금 받는 정보들까지 더해가지고 만든 책이 이제 머니체인저라는 책인데요. 이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출판사에서 10분께 책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해주시면 댓글 뭐라고 남긴 분들한테 할까요? 내가 이 댓글에 나 뭐 할 거라고 선포를 한 분들 좋다. 네.